깊어가는 밤, 제주 바다의 속삭임처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살며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근사한 낭아의 힐링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과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이스라 작가의 서평집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중 사랑할 힘과 살아갈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할 힘과 살아갈 힘은 사노요코의 그림책 백만 번 산 고양이와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삶과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고양이와 아이의 삶을 통해 사랑과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작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죠.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게요. 사랑할 힘과 살아갈 힘. 서재에서 사노요코의 그림책들을 다시 꺼내보는 밤이야. 조금 울고 싶다는 뜻이자 용기를 내고 싶다는 뜻이지. 이제는 죽고 없는 작가 사노요코는 사는 동안 많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어. 덕분에 후대의 내가 그의 책들 속에서 몇 번이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지. 글로만 이루어진 산문집들도 너무나 좋지만 글과 그림이 함께 놓인 책들도 눈부시게 좋아. 그중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림책은 백만 번 산 고양이와 태어난 아이야. 전자는 사랑할 용기를, 후자는 살아갈 용기를 줘. 두 개의 짧은 이야기를 내 입으로 옮겨보고 싶어. 이 시간 어딘가에서 처진 어깨로 밤이나 아침을 맞이하는 너를, 혹은 만나본 적 없지만 내 맘속에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일의 나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옮겨볼게. 우선 100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어.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았던 거야. 정말 멋진 얼룩고양이였어.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대.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지. 한때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였고 뱃사공의 고양이였고 서커스단 마술사의 고양이였고 도둑의 고양이였고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지. 누구의 고양이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죽었어.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다시 태어났어. 그렇게 100만 년 가까이를 살았어. 한때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어. 도둑 고양이였던 거야. 그때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어. 자신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고 말이야. 그의 얼룩은 무척 멋졌어. 그래서인지 인기가 많았어. 다른 고양이들은 그에게 진귀한 개다리 나무를 선물했어. 멋진 얼룩무늬를 핥아주는 고양이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의 얼룩고양이는 이렇게 말해.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새삼스럽게 이런 게 다 뭐야? 그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그를 본 척도 안 하는 새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 얼룩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겉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 난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그런데 하얀 고양이는 그러니?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지. 얼룩고양이는 은근히 화가 났어. 그래서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하얀 고양이에게 다가가 말했어. 너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지? 하얀 고양이는 이번에도 그래
라고만 대꾸했어. 초조한 얼룩고양이는 괜히 빙그르르 공중돌기를 3번이나 하고서 말해. 나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얀 고양이는 이번에도 짧은 대답을 했어. 그래. 얼룩고양이는 난 100만 번이나 하고 말을 꺼냈다가 이렇게 물어. 네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하얀 고양이는 괜찮다고 대답해. 그 후로 둘은 늘 붙어 있게 됐어. 새끼 고양이도 많이 낳았어. 얼룩고양이는 이제 난 100만 번이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 그는 자기 자신보다 하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더 좋아할 정도였어. 시간이 흘러 새끼 고양이들도 자라 뿔뿔이 흩어졌어. 얼룩고양이와 하얀 고양이는 만족감 속에서 야옹 야옹 부드럽게 울었어. 둘 다 어느새 늙은 고양이가 되었어. 얼룩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더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얼룩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어. 얼룩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그는 100만 번이나 울었어. 그러다 어느 날 낮에 울음을 그쳤어. 하얀 고양이 옆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춘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이렇게 끝나. 이 그림책에서 나는 2가지 순간을 특히 좋아해. 하나는 얼룩고양이가 난 100만 번이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부터 나의 일부를 너로 채우겠다는 다짐과도 같아. 100만 번의 환생과 100만 년의 유구한 과거도 너와의 현재 앞에서는 과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마치 처음 태어난 존재처럼 너에게 그리고 미래에게 배우기만 해도 바쁘니까. 다른 하나는 그가 2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순간이야. 어째서일까? 이번에는 왜 뚝딱 환생하지 않을까? 사노요코의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짐작해봐. 아마도 얼룩고양이가 바라온 삶을 최대로 실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순간이 가진 최대치의 깊이에 도달해봤기 때문 아닐까?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던 거야.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처음으로 생이 소중했기에, 나만큼이나 소중한 남들을 만나봤기에 그런 건 쉽게 반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지도 몰라. 너무 좋았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차마 2번은 못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나라면 바로 그 이유로 또 반복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 장강명의 소설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해. 다 끝난 다음에도 한 번 더를 외치는 생과 사랑 말이야. 그로부터 14년 뒤에 사노요코는 또 다른 그림책을 만들었어. 그 책의 제목이 태어난 아이야. 이 이야기도 옮겨볼게.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는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우주 한가운데부터 별 사이까지 별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았어. 태양 가까이 다가가도 뜨겁지 않았어.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도 없었던 거야. 어느 날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지구에 왔어. 성큼성큼 걸었어.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계속 걸었어.
사자가 나타나도 무섭지 않았고 모기에 물려도 가렵지 않았어. 태어나지 않으니 아무 상관도 없었던 거지. 토마토 밭을 지나고 물고기가 사는 강을 건너고 강아지가 따라와 핥아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마을에 다다랐어.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어. 소방차가 달리고 경찰이 도둑을 쫓고 빵가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어.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 아무 상관 없었으니까. 아이는 공원에 오독하니 앉아서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보았어. 또 다른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왔어.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어. 태어난 아이가 안녕? 하고 인사했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 어느새 강아지 2마리가 콩콩 짖으며 싸웠고 태어난 아이는 하지마, 하지마 라고 말렸어.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지. 강아지 1마리가 태어난 아이를 물었어. 그 애는 엄마에게 달려가 울었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하며 달랬어.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태어난 아이를 총총 따라가 봤어. 그의 엄마가 깨끗이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어. 그러자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반창고가 붙이고 싶어졌어. 그는 반창고, 반창고 하고 외쳤어. 엄마! 라고도 외쳤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마침내 태어났어. 태어난 아이가 되었어. 태어난 아이는 팔과 다리가 아파서 울었어. 엄마가 달려와서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해주었어. 깨끗이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딱 붙여주었어. 태어난 아이는 야호! 하며 엄마한테 안겼어. 부드럽고 좋은 엄마 냄새가 났어. 어디선가 빵 냄새도 났어. 태어난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어. 빵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어. 태어난 아이는 이제 모기에게 물리면 가려웠어. 바람이 불면 깔깔깔 웃었어. 공원 저쪽에서 걸어오는 친구를 보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 내 반창고가 더 크다? 밤이 되었어. 태어난 아이는 잠옷을 입고 엄마한테 말했어. 이제 잘래. 태어나는 건 피곤한 일이야. 엄마는 웃었어. 태어난 아이를 꼭 껴안고 잘 자라고 입 맞췄어. 태어난 아이는 푹 잠들었어.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끝나. 100만 번 산 고양이의 마지막과는 달리 태어난 아이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겠지. 그리고 한참을 더 살아가겠지. 태어났으니 이제 너무나 상관 있게 된 것들을 모조리 느끼면서 가끔은 이렇게 또 말하겠지. 태어나는 건 피곤한 일이라고. 오늘은 나 역시 그 말을 내뱉은 하루였어. 태어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지 뭐야. 하지만 또 어느 날에는 태어나서 참 좋다고 말하는 날이 또 오게 될 것을 알아. 시인 심부르스카가 말했듯 2번은 없을 테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기까지 우리는 모든 일을 꼭 한 번씩만 겪어.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지. 2번의 똑같은 밤도 2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어. 100만 번 산 고양이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서 얻은 힘으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
사랑할 힘과 살아갈 힘은 사실 같은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백만번상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고양이는 수많은 환생을 통해 결국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서는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주의 밤바다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롭게 출렁이죠. 때론 거칠게, 때론 잔잔하게. 사랑할 힘과 살아갈 힘은 결국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순간 이 바다를 보며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기적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근사한 낭아의 힐링 포레스트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